똑같은 거 틀렸지.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 분위기가 좀 싹 달라진 게 느껴지셨나 모르겠어요. 개편을 맞아서 저희 수다학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하고 또 즐거운 수학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식구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굉장히 그리워했던 그분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야, 사실 우리 세식 선생님은 제가 학교 앞에서 거의 뭐 납치하듯이 모셔온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시판에서 우리 세식 선생님이 언제 나오냐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모셔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출연진들끼리 돌아가면서 커피를 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세식 선생님이 쏠 차례 좀 돼가지고 그만두셔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네. 아쉬워서 반드시 모셨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우리 이리 씨가 딱히 수다학에서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공을 또 이렇게 잃었군요. 제일 큰 거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훌륭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오셔가지고 그동안 꽤 오래 했었는데 네. 우리 수학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잘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예 당연하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한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내초등학교 교사 이민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나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네. 고민을 듣고 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또 해결요정이라고. 네. 잘 적어주네. 해결요정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시도해보고 또 성공했던 그런 고민들을 싹싹싹 모아서 여기 네. 이렇게 쫙 펼쳐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네.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떨어요. 막 입술이 이렇게 아니 떨리고 근데 있어요.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우선 본 임무에 충실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네, 본 아니 임무에. 근데 진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열심히 잘 일하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민아 선생님, 김세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확실한 그런 해법을 제시해 주실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탱크 정혜숙입니다. 탱크요, 선생님? 아, 예, 이건 제 외모 때문에 생긴 별명은 아니고요. 네, 아이디어 탱크라고 우리 학생들과 네. 같이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얻은 별명입니다. 아니 네. 보통 근데 아이디어 뱅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아이디어를 싣고 앞으로 간다. 네, 이런 의미에서 실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돌적으로 돌진하시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탱크처럼 전극을 좀 많이 누비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학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수학은 이 아이들의 개별의 특성에 맞추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 세 명의 전문가 선생님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이 수학의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눈도 좀 따갑고 네네. 귀도 윙윙거리고 아. 거기서 무슨 식초 냄새 같은 거 나고. 왜요? 제가 수학에 민감하잖아요. 아, 온몸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네. 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 수학의 에너지를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들의 이 각오만 들어도 앞으로 수다학이 또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개편 첫날을 맞아서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기가 굉장히 세셔가지고 네. 우리 이리 씨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까 봐 우리 이리 씨를 위한 또 코너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학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인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네. 수당 3년이면 뭔가라도 읊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뭔가 너무 안 했어요. 우리 이리 씨가. 그래서 이제 시도하려고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봤는데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큰 수학적 교훈이 담겨 있는 와. 그런 어마어마한 코너를 준비를 했죠.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해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 이 수학 비하인드 뉴스 준비를 했는데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성공시키기 전부터 유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몰랐는데. 자, 수당 열혈 시청자라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보란 말이에요. 자, 1985년 애플을 잠시 떠나 픽사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로 무려 약 3억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세요. 자, 이렇게 잡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학에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수학자를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 제작을 위해 대거 고용한 건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잡스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이죠. 와, 정말 똑똑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수학이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 결과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 흥행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수학을 통한 잡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만도 한데, 자, 1997년 애플의 CEO로 복귀한 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Simple is the best. 굳이 해석하자면 간단한 게 최고요. 자, 바로 스마트폰 개발에 이 마인드를 접목시킨 건데요. 수학에서 기호와 식을 사용해서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버튼을 최소화하는 등의 심플한 디자인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거죠. 자, 이렇듯 수학을 창조의 기본 가치로 여겨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하지만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물려준 재산만으로 부인은 세계 부호 45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수학으로 그런 막대한 성공을 거머쥐다니, 역시 수학의 힘은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의 김민희였습니다. 이 한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요. 오늘 이제 첫 회였잖아요. 네. 수학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하면 딱 떠오른 사람,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이거 한 번 했는데 네. 쭉 쉬어야 될 것 같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아니 여기 막 꽃잔등이 막 땀이 송글송글 입이 맺혔네요.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뭔가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뭐 이런 거잖아요. 수학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잃은 사람이다. 사실 이런 사람이 꼭 스티브 잡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자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럼요. 예, 많이 있죠. 얼마 전 세계 유명 경제 잡지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매년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를 보니까 잠시만 보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잘 알고 계신 빌 게이츠, 재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97조입니다. 약. 선생님 말 더듬으셨어요, 좀. 2위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약 85조.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3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82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네. 그리고 기업 혁신을 이끌 때 혹은 기업 경영을 하실 때 수학을 활용해서 많은 창출도 이뤄냈고 혁신도 이뤄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빌 게이츠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입학할 때는 법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응용수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윈도우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다 지금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저작권 개념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한 말이 수학은 마법의 도구처럼 수많은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저도 이 말 참 자주 쓰는데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라는 말이 있죠. 사실 빌 게이츠는 일선에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학생들 그 수학 교육에 관심도 좀 많이 있다고 하시고요. 또 공동 창업자 있죠. 하버드 수학과 출신인 스티브 발머라는 분께서는 역시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은퇴하면 뭐 동네에서 노는데 이분들은
LA 클리퍼스를 사들여서 구단주가 되셨네요. 우리는 은퇴하면 동네 야구도 안 껴주거든요. 다르네. 네, 이 구단 또한 어떻게 수학적으로 운영을 잘할 것인가 기대를 네.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도 재미있는데요. 네. 이분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는 응용 수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수학의 중요성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정교한 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색을 하는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을 이곳에서 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전에 한번 수다학에서 한번 그래요, 다뤘던 예. 내용 같은데. 알고 하는 얘기죠? 아니 그 듬성듬성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페이지 랭크 기술은요,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느냐, 또 네네. 같은 검색어를 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했느냐를 점수화시킨 이 수학적 분석을 검색에 사용한 게 된 건데요. 10명 중에 6명이 이 사이트를 검색할 정도로 이 사이트를 그래요. 사용할 정도로 인기 사이트가 됐습니다. 네. 이름도요, 10에 100제곱해서 구골이라는 구골. 말인데요. 아, 예, 네. 철자가 좀 바뀌어서 구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보니까 무슨 뭐 몇 억도 아니고 그 몇십 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몇십 조가 무슨 새 이름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구간조 같이 네. 몇십조 오. 새 이름인데 진짜 저희로서는 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니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무조건 성공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미래를 통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좀 느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으로 인생을 역전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게 경제하고도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학은 경제의 또 다른 언어죠. 네. 경제와 수학하면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창업자인 제임스 사이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MIT 공대의 수학과 교수였고요. 네. 근데 이론적인 수학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에 입성하자마자 이 수학적 분석으로 정교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는데 네. 이 시스템은 가격을 판단해서 만약 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매도하고 또 저평가되면 매수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그런 차익을 거둬들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사이먼스의 그 순자산이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는 그런 사이먼스의 철학이 녹아들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나 경영학 박사들보다는 수학자,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헤지펀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한 명 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사실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또 한 명 또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존 오버덱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놀라게 한 건 뭐냐면은 그 세계 최고의 수학 왕 뽑는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유명한 교수님들, 수학자들 다 모였는데 그렇겠죠. 거기서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해준 게 뭐냐면은 이 주식과 선물을 수학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무려 57.55%. 올리면서 업계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우와.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숨에 그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려요. 나이가 이제 한 40 중반 됐거든요. 네. 저하고도 몇 살 차이가 안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뭐 부러운 사람입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빌 게이츠도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임스 사이먼스도 그렇죠. 이분들의 수학을 활용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늘 생활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예,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뭐 사업을 성공한 예가 좀 꽤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 요새 핫한 넷플릭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CEO 리드 헤스팅스라는 사람의 얘기도 참 귀 기울여 볼 만한데요.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를 했었잖아요. 네. DVD도 대여를 했었고 근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지금 다운받아서 스트리밍으로 좀 보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체료를 좀 아까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체료를 내가 물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DVD나 이런 걸 할 때 연체료가 없이 한 달 월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성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회사인 블록버스터를 이기고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이게 연체료만 없다고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추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화들을 분석해서 오.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볼 만한 영화들,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이게 바로 여기 바로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너무 거죠. 아깝네요. 왜요? 나도 연체로 많이 물었거든. 왜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주지? 그 생각만 했는데 저렇게 또 생각을 했었어야 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소에 불편하던 부분들을 네.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와. 그런 조금 유명하거나 명예로운 일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수학으로 인생을 역전한 유명 기업의 기업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을 참 좋아했고요. 이 수학적 사고력을 통해서 진짜 본인의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수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